자, 다시 이어서 출발하도록 한다. 노적봉을 향해서 갈 건데, 노적봉, 잠실봉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내일은 보니까 비 소식이 있어서 다시 사무실을 나가서 서버 작업을 좀 하다가 다시 그 다음날 또 맑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산행을 할 생각인데, 오늘 여기를 탐방을 하고 괜찮으면 봉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구경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구경하든지 하도록 하고, 만약에 뭐 그냥 그렇다 그러면 다른 또 곳을 탐색해서 탐방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아까 이제 말했다시피 남자는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여성성, 그리고 여자들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남성성. 결국 이것은 어떤 이성에 대한 끌림이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남성성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여성성,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비롯된다고 보고, 내가 한 20대 말까지 계속 음악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연을 다니고 뭐 그러면서 당연히 거의 뭐 나를 신격화하듯이 따르는 남자 팬이라고 해야겠지. 팬들도 많았고, 그러나 이제 남자 팬은 같은 성을 가졌기 때문에 뭐 접근하기가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접근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 사실상 그 와중에도 뭐 스토커처럼 어떻게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하는 팬들, 여성 팬들도 있었고, 연습실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종종 찾아오는 팬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잘 몰랐고, 그 후에 이제 사회생활을 한 3, 4년 하면서 약간의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지. 음악에 대한 공백 기간이. 그리고 한 4, 5년 되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림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서 본격적인 뭐 음악 활동을 못 하더라도, 왜냐면은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뭔가 예술 작업에만 몰두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한동안 나의 예술적 어떤 그런 끼라고 할까, 에너지를 잠재우면서 계속해서 현실에 충실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좀 괴롭게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한 끝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음악적인 것에 대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토요일만 제자들을 무료로, 그러니까 음악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동호회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동호회를 거의 30년이 넘게 운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는 뭐 동아리를 통해서 배우러 오는 제자들이 여러 이제 분야의 제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다들 이제 음악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젊었을 때 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등등.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동아리라는 개념상 좀 더 친밀한 개념이잖아. 회식할 수도 있는, 회식을 하면은 같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하고, 또 밀착해서 레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잖아.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스승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침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진정한 가르침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그런 재능들을, 자신 안에 있는 끼를 일깨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스승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다 해서 중간에 내가 자칭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스승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스승님과 제자들 간의 그 유대 관계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더 밀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듣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중에 제일 그 여성들로부터 많이 들은 소리가, 스승님이 시범을 보일 때, 기타 연주 시범을 보인다던가 드럼 연주 시범을 보일 때 그 팔에서 그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 팔 근육의 그 뭐랄까 핏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움직임이 자신들의 어떤 부분을 자극한대.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 것에 끌리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런 설명을 길게 하고 있냐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다른 성,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성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그 타인,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일종의 대리만족 비슷한 걸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 타인에 대해서, 물론 쉽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타인에게서 매력을 느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자신의 내재된 남성성을
동경하던 그 남성성을 실제 타인으로부터 표출된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떤 만족을 느끼고 감흥을 느꼈다. 그가 매력적이다라는 그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희망도 살짝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희망이지.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덥다. 그리고 내가 또 한 일화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긴 했지만, 그리고 항상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나 이런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내가 그린 그림을 액자를 해서 걸어놔도 되느냐 뭐 이렇게 선생님이 물을 정도로.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버지의 영향이 있는데, 아버지는 물론 강제한 건 아니었어. 내가 좋으니까 좋아서 그림을 그렸던 거고,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유독 강제한 것은 매일같이 일기를 써라. 근데 사실 나는 일기를 쓰는 게,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뭐 쓰라고 해서 강요해서 쓴 것도 있지만 그렇게 싫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항상 어떤 일기를 쓰다 보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아무튼 낱말을 표현하려면 글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기는 아니지만 자주 나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글들을 많이 쓰지. 그래, 아무튼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인데, 요즘 말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그냥 그저 좋아서 그림을 그렸고, 그런 그림들을 보고 선생님이 이걸 액자를 해서 좀 걸어놓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나름대로 재능이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이거 선생님이 그렇게 묻더라고. 이거 액자에서 붙여놓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그냥 네 좋습니다 라고 하던가, 아니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했단 말이지. 왜 그랬나 몰라.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다는 얘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여기서 본격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때 당시 미술부가 있었는데 미술부에 들어갔어. 뭐 미술부에 들어간다고 딱히 달라지는 건 없고, 그렇다고 뭐 미술 선생님이 특별히 방과 후에 뭐 개별 지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미술부에 들어가면 미술실이라는 곳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미술부원이 되는 거지. 거기에는 또 알게 모르게 막상 들어갔더니 선후배 관계가 상당히 좀 있더라고, 미술부에. 그래서 많이 맞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체벌이라고 해야 되나 몰라, 뭐 그런, 이 미술부에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실제 호랑이 크기로 제작됐다고 하니까 호랑이가 저 정도 크기 아니거지. 이 호랑이가 이제 고양이 비슷한 과인데 내 앞에 저 정도의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 동작도 엄청 빠를 거란 말이야. 고양이가 원래 이렇게 빠르잖아, 동작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호랑이가 또 고양이 거라 장난기가 살짝 있다 그래. 한번 마음에 안 들면은 가지고 놀 거를. 고양이들이 그러잖아. 땀이 은근히 많이 나는데 이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미술부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내 작업실이 생긴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방과후에도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은 거기 이제 학교를 지키는 수위 아저씨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런 데는 이 굴은 호랑이가 살았다기보다는 누군가 여기서 또 돌을 닦을 수. 호랑이가 살았을 수도 있지. 비를 피하긴 해야 되니까. 좋은데 자리하고 있었네. 지가 스스로 땅을 파서 만들었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미술부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 원래는 막 거기서 날을 세면 안 되거든. 수희 아저씨가 와서 학생 집에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몇 번 그런 경험을 있고는 나는 밤새워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어차피 불빛이 새나가서 사람이 있는 걸 아는 거니까 불이 꺼져 있으면 수희 아저씨가 순찰을 돌다가 뭐 방해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검은 그 뭐야, 빛이 새나가지 않는 검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런 천으로 창문이란 창문은 다 막고, 아무튼 최대한 빛이 새나가게 않아서, 빛이 새나가게 하지 않아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 조용히 밤새워서 그림을 그렸. 거의 거기서 살았어 사실은. 근데 또 그렇게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그런 것을 되게 높이 사고 좋아하긴 하셨지만, 사실상 그것을 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심한 반대를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막말로 옛날에 환쟁이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뭐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딱 굶어 죽기 좋다. 딱 굶어 죽기 좋고, 그렇게 열심히 또 그런 거 하려면 또 재료값이나 장비들이 만만치가 않잖아. 그런 것도 비싸게 사서 내가 아는 주변에도 그렇게 창고에 쌓여 있고, 나중에는
직업을 그걸로 하지 않는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네, 그러니까 앞날을 생각해서 반대를 하신 거지. 그렇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몰래 부모님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사실 그림을 그렸지. 아니, 부모님이라기보다는 아버지 몰래.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다른 애들은 다 학원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학원을 방학 동안, 그때가 아마 여름방학이었을 것 같은데,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 동안에도 좀 학원을 다녀봐라 해서 돈을 마련해 하신 거야. 그때 당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집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시내로 나가서 했거든. 그래서 이제 고3 때부터는 아예 학교 근처에 빵을 얻었긴 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1시간이 넘게 아침 새벽차를 버스를 타고 학교 갔다가 막차가 8시였나 9시, 8시 몇 분 차, 반차, 20분 차 막 그랬는데, 그걸 타고 그랬다가 이게 너무 피곤도 하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나중에는 뭐 자취를 한 건 아니고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취를 시작했고 1, 2학년 때는 아예 미술실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거든. 그때 어떻게 뭘 먹고 살았나 모르겠네.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컵라면을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컵라면만 봐도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컵라면이 싫었었는데 한동안. 지금도 컵라면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배고파서 정말 어쩔 수 없다면은 몰라도, 어쨌든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빠지는데 지금 자꾸 다른 데로 빠지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술실에서 거의 수희 아저씨한테 안 들키면서, 물론 그 중에는 수희 아저씨도 이제 2교대로 그렇게, 왜냐면 밤새도록 또 경비도 해야 되시니까 약간 경비 비슷하게 그렇게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지금 얼굴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인상 좋으신 분이 한 분 있었고, 한 분은 그다지 썩 뭐 인상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한 분은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그림 그리고 밤을 새는 것을. 솔직히 밤 샌다고 거기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 학생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일찍을 쓰실 때는 마음 편하게 그림을 그렸고, 다른 한 분이 할 때는 되게 빛이 안 새나가게 몰래 좀 그랬었지. 하여튼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어머니가 딱해 보였는지 어느 날 여름방학 때, 그게 아마 1학년 때 여름방학일 것 같은데 2학년 때였나 모르겠네. 그 학원을 다니라고 이제 돈을 마련해 주셔서 학원을 나갔는데, 그때 시내에는 학원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것도 같은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나온 대선배가 운영하는 미술부였던, 그래서 미대까지 갔다가 아마 홍익대를 가셨다가 내려와서 자기 고향에 학원을 차린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가 이제 또 연줄이 되니까. 그리고
여자 학교가 또 있었는데 우리 시내에 아무튼 남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고 여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각각 미술부가 있었고 그 미술부는 그 선배 학원을 통해서 다들 그 학원을 다녔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또 미술부가 그렇게 해서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가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미술부 하면은 서로 이제 여자 고등학교나 남자 고등학교나 마치 무슨 조직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관계였고 그 안에 또 대선배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원은 글로 다녀야만 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뭐 그런 룰 같은 게 있었고 선후배 관계가 워낙에 철저해가지고 뭐 멀리서 봤는데 인사 안 한다고 혼난 적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 나 그런 게 되게 싫었는데 대학교 가서도 이놈의 이 미술부는 대학교까지 가서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난 그게 싫어가지고 몇 번 선배들로부터 빠다를 좀 맞은 적이 있는데 나는 워낙에 독불장군이고 자유스러운 그런 사람이라 난 그런 게 그렇게 싫더라고. 그런 관계들이 뭐 그런다고 자기들이 뭐 내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물론 이제 미술계 쪽으로 활동을 할 때 있어서 뭐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 그 학원을 대선배가 운영한 학원을 나갔어. 나는 단 3일도 견디지 못했네. 첫날은 그냥 어색하니까 적응하느라고 어떻게 보냈고 이틀째 날은 그 대선배님이자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뭔가 싫었어 그게. 그리고 셋째 날은 확실하게 이건 아닌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건 좀 아닌데 그림을 이렇게 그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림을 안 그리는 게 낫지 말지 이게 무슨 그림 그리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원이었던 거야. 학원 미대를 가게 하기 위한 어떤 철저한 주입식 학원 기술적인 것을 가르치는 철저하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난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단 3일밖에 안 됐어. 3일 나가다가 그냥 뭐 가정 형편이 좀 안 돼서 안 되겠다고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에는 혼자 그리는 게 낫고 내가 혼자 그리는 게 틀렸다면 그래도 좋다. 나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한 거고 이 좋아서 그림을 그려야지 무슨 이게 수학 공식도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 아무튼 그런 생각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며칠 나갔던 인연이 또 있고 또 미술부란 자체가 그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어느 날 그 대선배가 운영하는 그 학원에서 뭐 MT 비슷하게 가기로 했던 모양이야. 물론 가끔씩 대학교에 갔던 선배들 그리고 그 학원 선생님 대선배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을 딱 정해가지고 축구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적도 종종 있었고 그래서 억지로 막 불려 나가기도 했어. 왜냐면 나는 학원을 다니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선배라는 미술부로 연관이 돼 있어서 억지로 끌려가서 몇 번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학원은 다니지 않지만 서로 이제 선후배 관계로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학원에서 주최하는 1박 2일짜리 뭐 MT 비슷하게 간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 또 가게 된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학원은 유일하게 그 지역에 딱 하나뿐이었고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미술부로. 그래서 당연히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도 학원생이기 때문에 같이 그 MT에 동참하게 되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느 시간인가 뭐 특별 뭐 장기자랑 같은 게 있었는데, 나는 워낙에 또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외향적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내성적인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사실 억지로 불려 나온 거지. 뭐 MT 가고 싶진 않은데 선배가 말 그대로 까라면 까야지 뭐 어떻게. 그래 갔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론이 이제 조를 나눠 가지고, 그래서 한 5조가 있었다 그러면 5조에서 이제 장기자랑 비슷한 걸 하는 거야. 그래서 1등은 뭘 선물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와봐야지. 그래서 우리 팀은 이제 여장을 하기로 했네. 그래서 나를 여장을 시킨 거야. 그때 이제 누나들이 이제 내 그때 1학년이었나 보다. 아무튼 2학년 3학년 누나들이 나를 여장을 시켰어요. 물론 그 사진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름 이뻤나 보지. 아무튼 뭐 1등을 해서 무슨 책인가를 선물 받았는데, 원장 선생님부터 무슨 책 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책하고 무슨 그림 그리는 연필이랑 뭐 그런 걸 받았던 것 같은데, 물감이랑. 여기까지 몇 분이잖아. 꽤 지났네. 조금만 20분만 더 가다가 휴식 가도록 하고. 아무튼 이뻤으니까 1등을 했을 테고, 그걸 촬영한 사진이 좀 있었거든. 내 여장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손에 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야. 여자는 자신이 안에 있는 남성성을 어떤 밖에 있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그런 어떤 표출하는 것으로 약간 대리만족 비슷하게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내 기억에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독 나를 여자로 분장해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누나가 있었어요. 기억도 안 나, 얼굴도. 난 별로 관심이 없어. 그 누나가 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싶었던, 자신도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그런 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계속 가면 되는 건가? 되겠지 뭐, 산길이 뭐 뻔하죠. 그래서 결국 그 내 여장을 한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은 내 손에 오질 못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누나가 가져갔다는데, 가져가고 안 주는 걸 보면은 뭔 이유가 있지. 하긴 내가 20대 때는, 지금은 내가 일부러 수염도 기르고 하는데, 20대 때 가끔 누가 내 사진을 찍어준 거를 그냥 그렇다고 여장을 한 것도 아니야. 20대 때는 항상 머리를 거의 기르고 다녔으니까, 군대 가서 머리를 자르고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머리를 길렀으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다시 머리를 자르고 그랬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면서 다시 또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머리를 기르고 그러니까 머리를 긴 시간들이 내 생에서 더 많다고 봐야겠네. 어쨌든 20대 때는 그렇게 머리를 길었단 말이야. 저보다 아무튼 짧은 쇼트는 아니었어. 단발이든지 뭐 아무튼 머리를 길렀다. 근데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 나는 미대 쪽이니까 이게 미대는 이제 사전에도 관심이 많아요. 또 나도 사전에도 관심 많지. 그래서 또 작품을 하려면 사진기가 또 있어야 돼. 그래서 대부분 내 이제 미대 친구들은 그런 사진기를 항상 가지고 다녔고 요즘이야 휴대폰이 워낙 기능이 좋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뭐 가끔씩 기타를 치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하는 모습들이 자기들 눈에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몰라도 사진을 찍어서 가끔씩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은 거지. 내가 지금 사진을 찍힌다 이런 의식 없이 도찰이죠.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힌 상태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내 자화자찬 같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뭔가 매력이 있어. 이 뭔가물을 이게 참 복잡 미묘한 건데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이 설명이 길어진 건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매력, 여성적인 그런 어떤 느낌도 있으면서 강렬한 남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그 사진 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이런 데에서 호감을 느끼는구나. 즉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는 자신 안에 내재된 여성성, 감춰진 여성성, 그리고 여자는 자신 안에 내재된 감춰진 남성을 동경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밖으로 어떤 외부적인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 대신 표출일 때 어떤 그런 묘한 그런 느낌을 갖는구나. 카타르시스? 뭐라고 할까? 단순히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이 아닌 저 사람 멋있어 매력적이야 이런 게 아니야. 단순하게 뭔가 복잡 미묘한 심정이야. 내가 그 사진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얘 되게 매력적인데 얘 예쁘다 얘랑 사귀고 싶다 심지어는 얘 갖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무튼 이게 좀 설명하기 힘드네. 여태까지 쭉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가끔 그렇게 애들이 찍어준 사진을 오래된 사진 앨범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되게 그런 게 느껴지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취한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실제 이성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나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그냥 말 그대로 한눈에 그냥 반해버릴 것 같아. 어떤 측면에서는 막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 이상의 어떤 신격화되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을 보고 거의 신격화하듯이 나의 신이다, 나의 여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나는 보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드럼을 연주하거나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혹은 책도 내가 자주 읽었었는데 책을 읽거나 혹은 글도 자주 썼어. 항상 언제든 글을 쓸 수 있게 메모지와 펜을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녔어. 그래서 어떤 때는 막 1시간 넘게 한 자리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 막 순간적으로 뭐가 떠오르면 언젠가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도 글을 쓰고 그런 적이 있어. 심지어는 거의 미쳤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막 글을 쏟아낸 적도 있거든. 말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그냥 계속해서 내면에 어떤 말들이 계속 들려와서 나는 그걸 받아 적는 거지. 그러다 보면 뭔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꼭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를 야외에서 가다가도 그런 행위를 내가 하곤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도 햇살이 너무 좋아서 잠시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지. 그러다 책을 읽다 글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을 있었을 거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까이 와서 양해를 구하더라고. 굳이 양해를 안 구해도 그냥 뭐 그래 되는데 양해를 구하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저를 찍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시라고 하고 나는 그냥 하던 일을 했지. 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까? 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얼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연주를 할 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연예인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남자는 자신 안에 내재진 숨겨진 여성성을, 여자는 자신 안에 내재돼 있는 억제된 혹은 숨겨둔 감춰둔 남성성을 자신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다른 남성으로부터, 대부분은 다른 성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자기가 동경하던 것을 무의식 중에 느꼈을 때 그걸 매력이라고 느끼고 혹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같은 성에 통해서도 그런 것이 느껴져서 그 성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같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켜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성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반드시 나이가 들고 뭐 이성적이라고 해서 이런 감정을 주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 인물에게서 만약에 그것을 순간적으로 느꼈다면은 그도 역시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정상적인 감정과 그런 것들을 같은 성에서 느낄 수 있다. 변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성에서 느끼는 건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뭐 당연한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같은 성을 통해서 그런 걸 느낄 때는 좀 하여튼 사회 통념적으로 정상적인 거라고 보진 않으니까. 지금 문득 이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 한 6개월 전이었나 5개월 전에 내 아들이 심각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던데, 그 지금은 잘 해결됐나 모르겠네. 같은 반 남자애가 거의 스토커처럼, 그리고 실제로 고백을 했대. 나를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백한 건지 사랑한다고 고백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대. 그래서 내 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 아니, 지금처럼 우린 달라질 게 없다. 지금처럼 친한 친구로 지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같이 무엇도 하고 그냥 친구로 지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지. 사실 그렇게 해서 서로 친구 관계로서 일 되는데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하게 어색해지고 뭔가 이상해진 거잖아. 근데 단순히 친구로만 지내자고 그 말을 했을 뿐인데 지금까지도 친구로 지내고, 걔가 엄청 실망을 하면서 아무튼 뭐 그랬대. 그래서 약간 스토커처럼 막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게 괴롭고 좀 감당하기 힘들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학교 선생님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뭐랄까, 그게 좀 내 아들한테 심각해서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네.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걸 어쨌든 제재를 해야 되잖아. 이게 내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그런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냥 쉽게 말할게.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이게 심하니까 이게 내 삶이 방해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좀 커졌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그쪽 집에서도 부모님도 알게 되고 해서 그걸 최대한 어쨌든 아직 학생들이고 모르는 고등학생들이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자연스럽게 좀 서로 이해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뭐 해결하던 분위기인데, 그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따가 시간 나면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네. 이게 피는 속일 수 없다고 내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근데 한 가지 좀 내 아들이 단점이 있어요. 그런 지경까지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다른 사람이 침범 못할 정도로 뭔가 강력한 에너지를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걸 내풍겨서 근접조차 못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워낙에 착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허용했을 거야. 나는 결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거든. 물론 그 이유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내가 1분 1초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허용치 않았거든. 그 시간에 책을 한 줄 더 읽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그림을 한 번 더 그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 자체를 난 싫어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심지어는 고등학교 3년, 대학교는 뭐 군대 가는 시간을 일단 군대 갔으니까 빼고 4년 동안 같은, 맨날 얼굴 같이 보고 같이 그림 그리는 동기들조차도 나와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나누면 그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였고, 대부분 서로 얼굴을 자주 보긴 하지만 그냥 나하고 한마디도 나눌 수가 없었어. 그냥 먼저 나를 아는 척하면 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살짝 이가에 미소도 안 돼, 고개만 끄덕인다든가, 그렇게 그냥 아는 척만 했지 말을 섞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런 감정을 느끼려면 계속해서 접촉이 돼야 되고, 그렇게 그 감정들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건데, 그런 여지를 나는 아예 주지를 않았던 거지. 물론 이게 내 아들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 나는 일종의 나만의 그런 게 있었으니까, 철학이. 1분 1초도 그런 것들로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서 정말 뜨겁게 살았지. 10대, 20대는 물론 지금도 뭐 뜨겁게 살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말 뜨겁게 살았어.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거든. 항상 글을 쓰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것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도 두지 않았고 하늘도 팔지 않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내 하루 24시간은 너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글 쓰는 것을 그만둘 것인가,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둘 것인가, 음악하는 것을 그만둘 것인가 라고 고민할 정도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하기에는 내 육체는 하나이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만큼 모든 세 곳에 다 빠져 있었고 열정을 쏟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6개월가량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도 고민했다니까. 실제로 뭔가 한 가지는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 두 가지라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한계가 느껴지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단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6개월을 그 세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거든. 그러다가 결국 결정을 했지. 도저히 아무것도 나는 내려놓을 수가 없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한테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죽는 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지. 그래,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 부족하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려면 24시간 나누기 3 해서 8시간씩인데 이 8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사실 8시간이야지. 잠자는 시간도 있고 뭐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물론 나는 밥 먹는 시간, 남들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다 빼야 되지. 그런 시간까지도 항상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고 있었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글을 쓰고 있었으니까 나는 뭔가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연주하는 거, 이것이 내 삶을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밥을 먹고 있을 때조차도, 화장실 갈 때조차도, 세수를 하거나 그렇게 뭐 씻고 있을 때에도 항상 같이 했으니까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고, 그리고 나는 열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었으니까. 세수를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일부였을 뿐이고, 밥 먹는 것도 그냥 내 삶의 일부일 뿐이지. 나는 그렇게 뜨겁게 살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 같은 건 나한테 여유는 없었어. 근데 아무튼 아들도 나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같은 성으로부터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매력을 풍겼나 보지. 아무튼 내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 말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한 개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잠을 안 자기로 결정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내가 나머지 한 가지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20대 때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딱 하루 몰아서 잠을 잤어. 일요일은 그냥 죽은 듯이 잠을 자고, 나머지 요일은 잠을 자지 않았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나머지 요일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잠도 자면서 두 가지만 하고, 일요일에만 나머지 한 가지 못했던 것을 몰아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잠은 몰아서 잘 수는 있어도 그건 그렇게는 못 하겠던데. 그리고 매 순간 즉흥적으로 뭔가 떠오를 때, 어떤 때는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는 것이지, 이걸 몰아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그랬다는 거. 뭐 오늘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을 많이 하네. 어쨌든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고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한다. 여기서 좀 김밥도 좀 먹고 쉬었다 갈 것 간다.